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리티 법이 진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독립성 침해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은 아니었다. 이란 전쟁이다. 또는 AI 관련된 조금 다른 이슈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다 하더라. 저는 이제 항상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주요 언론사들 또는 연준 의장, 재무부 장관, IMF 총재 이런 분들의 의견을 겉에서 보이는 의견을 고지곧대로 잘 믿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만의 이제 생각과 이제 관점을 가지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준 의장이 시장 가격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주식시장을 의미하거든요. 주식시장 폭락해도 난 필요하면 금리 올릴 거야. 이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견이지만 괄호 열고 닫고 속마음은 그거 참 그 신경 쓰이네. 주식시장 그 떨어지면 그 금리 올리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혼날 수도 있고 이거 연준 의장 욕 좀 많이 먹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보는 거예요. 케빈 또 이제 워시 연준 의장이 PCE 인플레이션 지표 요거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나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겉에서 봤을 때 이거죠. 나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니까. 나 물가 높으면 나는 그냥 싸울 거야. 금리 인상 항상 할 수 있어. 그리고 지표도 여러 개를 잘 들여다봐야지. 근데 괄호 열고 닫고 이거 기존 지표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PC 이거 이참에 한번 그냥 지표를 싹 다 바꿔봐. 실제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죠.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갑자기 이런 얘기는 또 왜 나올까요? 금리 인상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죠. 포워드 가이던스 안 한다면서요. 겉에서 봤을 때 이거요. 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나 인플레 이거 죽인다니까. 난 그냥 금리 인상하는 사람이야. 확실하게 한다니까. 괄호 열고 닫고 이거 시장이 눈치챈 거 아니야? 내가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거. 이러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한 번씩 나와서 이런 얘기도 해주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 연준 의장, 상무부 또는 SEC, CFTC, OCC 등등 그러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의 각 수장들이 저는 대통령과 이제 그 반대 의견을 했던 사람들은 그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리사 쿡 연준의 이사 있죠. 막 소송 당하고 조사하겠다 보조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면 좀 험한 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코인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여전히 위험한 랠리가 나온다의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험한 랠리라고 하는 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일직선 랠리가 아니고 지그재그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는데 저는 일반인이 감당 가능한 가격 변동성을 사실 요 정도 봅니다. 이거 아름다운 구조죠. 그냥 위로 아래로 하면서 급격한 폭락 이런 거 없이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죠. 예를 들면 S&P 500 지수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AI 주식들 삼성 닉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 저는 실제 변동성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노란석, 지금 이런 지점에서 엄청나게 들어가요. 심지어 레버리지로 아니면 일어서는 절대 안 되는 돈으로 들고 가고 여기서 다 팝니다. 그다음 여기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서 팔고 위에서 또 거의 꼭지점 근처에서 또 사고 또 팔고 지금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려고 그냥 가져온 겁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점에서 끝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중간에 위에서 죽이고 아래에서 죽이고 가는 거예요. 이게 2배, 3배 레버리지 ETF예요. 레버리지 ETF 이거 승인한 사람은 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엄청난 변동성인데 국민연금도 팔지 말라고 했던 사람은 저는 이거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많이 힘들게 하신 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 됐건 떨어질 때마다 그게 뭐 주식이 됐건 저기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가 됐건 우량 자산을 조금씩 적립해 이게 저는 가장 쉬운 승리법이라고 뭐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한 랠리가 뭐 언제까지 나올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올해 말 또는 이게 전 내년 어느 해쯤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요망해서 제가 좀 심하게 오르면 좀 덜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코인 투자하면서 지금 너무나 잘 뼈저리게 깨닫고 있죠.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의 모 회사에서 25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무려 4배 가까운 주문이 들어와서 모집액의 거의 4배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채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것은 지난달만 해도 이거 회사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맞아?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 구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높은 금리의 회사채를 이렇게까지 투자를 AI 뭐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거는 망할 것 같은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딱 한 달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채 지금 수요가 좀 공급의 4배야, 4배.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위험한 랠리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아래 다 죽이면서 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진짜 쓰지 마십시오. 빅테크의 매출이나 실적이 조금 이제 괜찮게 나오니까 뭐야? 뭐 더 갈 것 같은데? 뭐 아직 안 끝났네. 사람들 이게 또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AI 뭐 주식들 또는 이제 우량 코인들 저는 뭐 4대천 안 꾸준히 뭐 스테이킹 하거나 뭐 일부씩 사고 있어요. 이제 뭐 끝났지 뭐 할 때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이 바이 더 딥 하면 참 좋겠다. S&P 500 뭐 콜옵션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게 뭐 포모 심리가 지금 이제 S&P 500 지수는 최고치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포모가 옵션 시장까지 확산이 되고 있대요. 최근 2달 동안만 해도 변동성도 낮고 종목 간 상관관계도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위아래 베팅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방을 보고 베팅을 많이 하고 있네요. 기업 실적이 괜찮아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더라.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위험한 랠리라고 했지만 진짜로 AI 데이터 센터 짓고 반도체 수급돼서 전기해서 뭐 우리 앞에 이제 AI 에이전트부터 나오겠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나오고 뭐 저기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고 AI 생산성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증명이 딱 되잖아요. 그럼 전 주식시장 큰 폭락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모든 혁신은 기대감으로 오르고요. 막상 증명이 되면 그 어마어마한 거품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진짜 혁신이 보통 이제 시작이 되겠죠. 저는 올해보다는 뭐 내년 어느 때쯤 혹은 뭐 내후년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아직까지는 뭐 그냥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고 위험하게 그냥 계속 좀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어떻게 되냐? 코인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간장 종지만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조 달러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있는 자산이고 S&P 500 그 시가총액 있지 않습니까? S&P 500 시총이 하루에 4%인가 저번에 이제 많이 올랐을 때 하루 시총이 증가한 S&P 500 시총 증가분이 2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것보다 하루 증가분보다 코인이 더 작아요. 전체 싹 다 합쳐서.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저는 아직 저는 이제 4년 주기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건 모르는 거고. 저는 아직 트리거가 없었다. 트리거를 작년에 아래쪽으로 해서 이걸 지금 계속 딜레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터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Clarity Act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져와 나 바로 사인할게. 그다음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올해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다.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 이 의원은 이번 주에 이거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신시아 로미스 의원도 여름 휴회 전에 이거 통과된다. 모두가 연내 통과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지금 9월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훨씬 더 큰 허탈감, 좌절감을 상대적으로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속으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어도 대세에 전혀 전 지장이 없다.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안 끝났다라고 여전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뭐 XRP 얘기가 나와서 최근에 XRP 가격이 뭐 1,5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클래리티 법이 통과가 되면 일단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코인 딱 하나만 골라라. 저는 XRP를 들겠습니다. 근데 법 지금 어쨌든 9월로 지연됐죠. 이게 이제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 XRP가 가장 큰 이제 하락이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전 페어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법이 실패가 되면 이거 이제 뭐 올해 연내 이제 해를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EC나 CFTC는 이미 규칙을 거의 이제 그 만들어 놨겠죠. 초안들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발표를 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지금 16개인가 4개인가 그 코인들 얘네들은 상품입니다라고 증권 아닙니다. 이미 얘기했잖아요. 룰북이 이미 있어요. 이거 그냥 좀 더 다듬어서 발표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월스트리트 전통 금융이나 크립토 회사들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거예요. 지금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래서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관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서 계속 뭐 JP 모건이 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 이자 때문에 뭐 은행 예금이 다 빠져나가고 그럼 은행들 지역은행 중소은행 다 죽을 것이다. 요런 게 나중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건 지나봐 알겠죠. 이게 참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클래리티법도 그렇고요. 뭐 전쟁도 마찬가지라 보는데 이해관계, 그 다음에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은 정말 참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법이 9월 달에 여름 휴회가 끝나면 이제 상원 의원들이 9월 14일 월요일에 복귀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복귀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또 이제 뭐 클래리티 법이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기회 짧죠. 근데 9월 14일에서 9월 한 30일 아니면 이제 10월 초 정도 보는 거예요. 한 보름 남짓한 이 기간이 올해 연내 통과를 위한 마지막 오브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지나면 저도 이제 쿨하게 인정할 거면 그럼 올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뭐 설명해봐라. 뭐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 직감의 영역, 직감을 어떻게 압니까? 뭐 근거를 대봐라. 근거 잘 모르겠어요. 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속지 않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이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전 세계 투자자들 지금 다 똑같아요. 비관적이에요. 트위터 한번 가보십시오. 막 욕을 엄청나게 해요. 정말로 뭐 영어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엘리트예요. 내가 이 판을 짰던 기획자고 내가 이 글로벌 이 판을 내가 기획하는 사람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더 많이 들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기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지들, 그러니까 고래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 개인 투자자한테 어떻게 하면 이 우량 코인 좀 많이 뺏어올 수 있을까? 궁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비관적으로 만들어야겠죠. 다 털고 나가게. 그러니까 위아래 배팅보다 시간을 쭉 늘어가지고 이제 쳐지게 하면 진짜 그게 말려 죽이는 게 훨씬 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법이 저는 여전히 법 통과 가능성을 여전히 봐요. 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연말에 혹은 뭐 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파티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만약 나온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 털고 나간 그 자산을 누가 가져갑니까? 기관들이 가져가겠죠. 뭐 비트마인 같은 뭐 스트래터지나 뭐 지금 엄청 사고 있는 누군가 있겠죠. 나중에 우리는 결과로 알겠죠. 이게 나오든지 만약에 법이 실패하면 실패해도 그냥 꾸준히 우상향 저는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혹시 기한을 딱 정해놓고 투자하시면 제 말이 아마 안 들어오실 거예요. 기한을 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두 번째 생각은 아까 얘기 드렸죠. 법이 통과가 실패해도 그 헤스터 피어스 크립토맘 위원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든 말든 우리는 룰북을 어차피 만들어서 배포할 거다. 자체 룰, 뭐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 본인이 그 룰북도 실제로 한번 나왔었잖아요.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좀 발칙한, 삐딱한 상상력입니다. 작년 10월과 전 반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10월 어땠습니까? 모두가 거의 뭐 90% 이상이 불장을 봤죠. 작년 4분기 생각해 보십시오. 10월, 11월, 12월 가면서 막 사람들 춤추고 난리치고 했잖아요. 파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월 초에 보기 좋게 누가 이렇게 밑장을 그렇게까지 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공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얘 의혹이죠. 뭐 제인 스트리트, 뭐 바이낸스 누구 어쩌, 뭐 JP 모건, 뭐 스트래터지가 지수에서 빠진다더라. 어찌 됐건 그 반대 상황이라고 치면 올해 10월 달에 혹시 진짜 대폭등이 나올 수도 있진 않을까? 그러면서 뭐 연말로 가면서 선거 앞에 이건 이제 대극적인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가 뭐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생각해 보시면 시타델이 제인 스트리트가 JP 모건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기관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JP 모건, 시타델, 제인 스트리트 감옥에 갔거나 벌금 낸 직원들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거 찾아보시면 돼요.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우리 막 봐주면서 막 우리 부자로 만들어준 기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란 전쟁에 한번 제가 니다. 클래리티법이 뭐 반대 막 민주당이 하고 이거 실패로 하면 이란 전쟁에서 그 미군에서 지상군 투입해서 그 섬 장악해버리고 하면 실은 깔끔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미국이 가져가 버리면 이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한다? 감당이 안 되니까. 지상군 투입했는데 사람들 막 죽으면 돈 많이 쓰고 트럼프 대통령 감당됩니까? 전 똑같다라고 봐요. 클래리티를 반대했는데 이게 감당이 될까? 근데 그래도 진짜 법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도 불안한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이낸스 제치고 스테이블 코인 보유 지갑수가 지금 1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이낸스 중국계 거래소 3인방 있죠. 바이낸스 OKX 후오비. 후오비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론. 중국계 거래소와 이제 레이어 1 트론이죠. 2021년에 중국에서 본토 금지 명령을 딱 내립니다. 17년부터 기미는 보였어요. 근데 2021년부터는 진짜 사타치 금지하고 다 쫓아버렸어요. 전 세계 흩어졌어요. 바이낸스는 지금 아부다비에 조금 그 아랍에미리트에 둥지를 틀었고 뭐 저기 OKX는 세이셸, 뭐 후오비는 뭐 싱가포르, 뭐 미국 이런 데 이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뭐 본사가 지금 사실은 애매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뭐 이런 곳인데요. 중국에서 금지하고 쫓아내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 회사들이 망했냐고요. 거래소가 망했습니까? 바이낸스는 여전히 세계 1위 거래소고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트론은요. 테더 세계 1위 결제 세계 압도적인 1위예요. 그게 트론입니다.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 나머지 두 개 거래소도 지금 다 탑 10 안에 드는 메이저 거래소라 보시면 돼요. 법이 지연이 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금지하고 폐쇄하고 우리나라 2018년도 1월달 박상기에 난 실제로 현실이 됐잖아요. 중국 거래소 트론이 망했습니까? 망하기 왜 망합니까? 굉장히 잘 나가. 뭐 코인의 국경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은 이제 좀 독특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에서 클래리티법이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건 국가의 손해예요. 미국의 손해입니다. 이런 바보짓을 할 것이냐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해라 말아라가 아니니까 본인들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들 뽑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뭐 제미니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가겠죠. 번창할 겁니다. 미국에서 자꾸 뭐 불만 뭐 이제 소송을 걸지는 않겠. 뭐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전 비중이 회사들이 나갈 거예요. 뭐 좋은 인재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미국이 손해입니다. 이 회사들이 손해가 아니고 이 회사들은 어차피 잘 나갈 회사들이고 크립토는 AI의 금융망입니다. 필수 서로 불가결의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AI 금융망을 애매하게 불명확성 회색지대에 둔다고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겠죠. 윈터뮤트라고 있습니다. 코인 쪽에 마켓 메이커 중에 큰 손이에요. 저는 뭐 마켓 메이커들이 워낙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쪽에 큰 손이 미국에서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는 월가에 그 마켓 메이커들 제인 스트리트나 시타델 정말 뭐 기라성 같은 그런 기관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윈터뮤트의 대표가 이제 전통 금융에서도 마켓 메이커 이제 그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코인 ETF 발행자들은 다 고객으로 확보를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이 통과가 되든 지연이 되든 대박 기회는 크립토에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이걸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AI 패권에서 한번 뒤처지면 그 격차가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그 AI가 그게 이제 회복이 잘 안 될 거예요. 그 격차라고 하는 게 초반이 중요해, 선점이 중요한 거예요. 코인도 똑같다니까요. 크립토도 늦으면 늦게 지금 법이 뭐 어떻게 이거 다 기다렸다 나중에 미루면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뭐 지금 계급장 떼고 싸우는 시대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일단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질러 넣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포모가 미국 전통 금융 기관 뭐 크립토 할 것 없이 싹 퍼지고 있는 거예요. 법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기사화돼서 나온 거예요. 윈터뮤트가 이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원자재, 금은, 석유 뭐 이런 거요. 암호화폐 ETF,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윈터뮤트 뭐 USA는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을 포함한 이런 곳의 지정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 자격을 얻었다. 이게 지금 코인 회사의 지금 위상이 점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존 사람들의 영역을 지금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저 코인베이스가 저 이것저것 팔고 저 로빈후드가 하니까 JP 모건 형님이 큰 이제 종필이 형님 막 성질 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뭐 입법 전쟁, 금리, 달러, 뭐 관세 전쟁 이 신경 전혀 안 쓰는 거예요. 묶고 더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 하나 보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AI랑 크립토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그 24년도 11월 올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AI 크립토 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방향성은 뭐 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뭐 이제 비트나 이더 돈이 조금 이제 들어왔다. 3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고래들이 지금 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비트코인을 무려 2만 개를 샀답니다. 12억 달러면 뭐 1조 한 7천억 원 될까요? 가격이 6만 5천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동안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개미들은 팔더라. 대형 투자자들은 사고 있더라. 전 이게 중요하다 봐요. 근데 고래들은 사고 팔면 보통은 비트가 6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보다는 7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전 여기 동의하거든요. 바닥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 바닥을 이제 다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원래 개미들은 팔고요. 고래나 기관들은 삽니다. 그런 현상의 손바뀜이죠. 나중에 가격 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주인 바뀐 거예요. 누군가 싸게 이제 토해놓고 가면 누군가 와서 집어서 이제 가격 올라가니까 큰 돈을 벌겠죠. 투자자들은 늘 하던 대로 그냥 합니다. 투기자들은 도박을 하듯이 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저런 뉴스에 격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격한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위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차세대 코인 뭐 블록체인 또는 망은 어떤 특징이 있으면 좀 유리해지겠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프라이버시 기능이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게 기관들은 프라이버시 되게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은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양자 컴퓨터 공격에 잘 대비가 돼 있냐 이런 것들 계속 어필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그 이제 방어가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 등의 친화적이냐 요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면 저는 매우 좋게 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대박 나는 게 아니고요. 기관 사용자 또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의 채택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뭐 수이나 알고랜드가 최근에 뭐 양자 컴퓨터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그 자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뭐 이런 표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말, 내가 매일 하고 있는 행동 혹은 이거 이제 루틴이라고 하죠. 그게 나지 뭐가 나겠습니까? 뭐 말 따로 행동 따로 내가 그냥 매일 하고 하는 생각하는 뱉은 말들이 결국 나를 이제 나타내겠죠. 탁월한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일단은 옳은 방향성이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옳은 방향성이 확실하다면 뭐 이 뉴스 뜨면 저 뭐 달려가고 저 가격 오르면 막 우르르 막 포먼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옳은 방향 매일 하는 루틴 그대로 꾸준히 해 나갈 때 상황에 관계없이 결국에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지는 않겠냐. 그리고 제가 남들이랑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뭐 제가 요즘에 JYP 박진영 이분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있는데요. 비교를 굳이 한다면 작년에 나랑 비교를 해라. 전 이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나보다 지금 조금 더 성장을 하셨습니까? 저는 성장을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 우리는 보통 철학자가 되고요. 보통 성장을 많이 해요. 상승장에서 성장이라고 기분은 좋죠. 돈 버니까 당연히 여유는 있겠죠. 성장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됐건 성장을 만약 하고 계신다면 전 구독자님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옆 사람 뭐에서 대박이 났는지 물론 궁금하지만 너무 이제 쳐다보시어 봤자 마음만 아파요. 가슴만 안 좋습니다. 그분도 그 자리까지 가는데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묵묵히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